현재 조리원에서 아쉬운 거 딱 하나는 조리원 원장님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퇴소 이후부터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 시기에 엄마가 지 않으면 손해가 많아요. 아빠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육아휴직을 써야 되나요? 산후조리원에서 수면교육 시작해야 되나요? 산후조리원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제 아이가 지난주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했잖아요. 대한민국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첫째 때 조리원을 갔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들은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을 가죠. 그래서 조리원 과정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리 문화가 있는 나라죠. 이름 그 자체가 말하듯이 산후조리, 엄마의 신체적인 회복.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특정 기간 동안 외부와 접촉 없이 가족들이 조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조리의 핵심은 뭐냐면 엄마가 그 외의 일은 일절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이만 보게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몸을 회복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조리원에서 아쉬운 거 딱 하나는 나머지 조건은 다 해줘. 거기다 플러스 마사지도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아이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을 갔을 때 슬기롭게 조리원 생활하는 방법은 나머지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 좋은 곳, 시설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 동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러 가는 곳이라서 아기는 이제 전문 선생님한테 맡겨두고 엄마 산후 몸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시기에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손해가 많아요. 제가 조리원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조리원 원장님들도 이 모자동시 많이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근데 워낙 사회적인 분위기가 엄마들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니까 모자동시를 선뜻 이제 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생존하는 그 단계에 있는 거고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이 밀착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엄마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엄마가 수시로 젖을 물리고 재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엄마가 컨디션도 좋고 우울감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동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아기를 돌보는 건 아기를 돌보는 여정에서 가장 육아 난이도가 낮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생후 2, 3주 이때는 아기들이 먹고 자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육아 난이도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조리원 이후에 집에 오는 그 타이밍이 그때부터는 아기들이 조금씩 깨어있기 시작하고 잠도 잘 안 자려고 하고 배앓이가 생기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편안한 시기에 아이를 보지 않고 퇴소 이후부터 아이를 보는데 집중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이 시기, 조리원에서의 시기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갈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모자동실은 가능하면 오래 하셔라. 그게 엄마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기가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도 훨씬 줄어들어요. 2012년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산모 90명을 대상으로 아기와 피부 접촉을 꾸준히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피부 접촉을 꾸준히 한 엄마들의 산후 우울 점수가 매우 낮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훨씬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출산 직후 아기와의 피부 접촉이 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산후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육아휴직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쓰는 걸 추천하나요? 아니면 산후조리원 퇴소하고 쓰는 걸 추천하나요? 조리원 시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빠가 퇴소 이후에 집에 와서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엔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기저귀 가는 것도 급하고 수유하는 것도 급하고 한데 아빠가 뭘 도와줄 때 손발이 안 맞으면 좀 짜증이 나게 되고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모르는 조리원에서 두 분이 같이 배워나가는 게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모자동실하면서 같이 연습해가는 과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프로그램 갈 때 아빠가 혼자서 온전히 육아를 해보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분들이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 혼자 봐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좀 수면 교육을 시작해야 되나요? 실제 조리원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조리원에서는 크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조리원에서는 사실 크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밤낮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정해서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시기에는 아직 밤낮 구분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낮잠도 밝게 재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무조건 자든 깨어있든 밝게 해주고 저녁에는 좀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먹다 잠드는 습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리원에서도 먹다 잠들면 이제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시기에는 먹다 자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먹다 잠들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눈 마주침하고 조금 있다가 졸음 신호 오는지 보고 그러면 아 우리 아이 졸음 신호가 이런 거구나 관찰하면서 알고 이렇게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모자동실을 길게 가져가는 게 수면 교육에도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아이를 옆에서 많이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가장 육아 난이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를 관찰하고 졸음 신호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어떤 신호인지를 감별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조리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육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이 시기에 아이와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하면 이후에 집에 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자정실 하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가능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